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외국인들의 이틀 연속 매도로 인해서 2080에 턱걸이하면서 마무리된 게 바로 어제 장이었었는데요.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또 팔기 시작했죠.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한 것은 4개월, 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전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마저 4천 계약 넘게 팔면서 프로그램 매물까지 함께 나와 2,060이 깨지기도 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전환과 더불어 2,080을 다시 터치하는 등 꽤 많은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2080.8이었으니까 지금 1포인트 정도만 플러스로 올라서면 곧바로 코스피는 상승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막 코스닥은 하락 반전이 됐는데요. 오늘 외국인 선물 아니라 현물 기준으로만 보면 양시장이 모두 안 좋은 쪽으로 수급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외국인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약간씩 발목이 잡혀 있는 듯한데요. 그래도 일본에서 유로존 국채 사준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의 선물의 투자 심리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싶네요. 자, 그리고 오늘 장 자세히 살펴드리기 이전에 스피드 종목 상담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아래쪽 이 번호로 무료 문자를 보내시면요. 내 종목 혹은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지금부터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자세한 상담 코너는 2시 반 정도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포트폴리오 수익률 관리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1대1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이 주소입니다. plus.cntv.co.kr 얼마 전에 저희가 오픈한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유익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좋은 정보 많이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직은 반등을 아주 조그마한 차이로 못하고 있지만 양시장, 시장 얘기 해보러 가겠습니다. NH투자증권으로 가서 김형렬 연구원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로존 리스크의 또 부각 역시 외국인들은 오늘도 파는데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네, 우선 유로존 내용이 시장에서 재료로 제시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추세를 바꿀 만한 내용이다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해 연말에서부터 수시로 등장했었던 재료이고 또 이런 불확실성은 만약에 해소되었을 때 또 시장 심리에 대한 어떤 안도 심리로 또 전환될 수가 있는 만큼 현재의 상황은 어떤 추세 변환 요인이라기보다는 우선 변동 요인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단지 지난 종합주가지수가 6주 연속 상승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담 그리고 모멘텀 부재와 외국인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레벨은 아직까지 좀 탄력적으로 올라서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코스닥 시장도 오늘까지 만약에 상승한다라면 9거래일 연속 상승하게끔 되어 있는데 오히려 오후 들어서는 코스닥 시장도 다소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주요 지수는 파란색 또 약보합권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오히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종 선순환 과정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어떤 종목과 그리고 시장과의 어떤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요. 최근에 자문형 랩 시장의 팽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대도 있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자문형 랩 시장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투자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어떤 한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도 또한 이 자문형 랩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랩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예고된다 할 수 있는지요? 네, 우선 어떤 자산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6년과 7년 사이 적립식 펀드가 큰 붐을 일으켰었던 것과 비교되는 어떤 자문형 랩 시장으로서의 어떤 전환적인 모습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상황은 결국 헤지 펀드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와 단순한 어떤 주식뿐만이 아닌 채권형 랩 시장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어떤 홀세일 부분으로서의 영역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여러 가지 이익과 어떤 펀더멘탈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이 좋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는 결국 유동성 장세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10년이나 20년 전 그때 당시에도 유동성 장세가 있었을 거고 당시 어떤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어떤 시중 자금이 집중되었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어떤 간접 시장으로서의 자금이 쏠림으로써 전체적인 어떤 유동성 장세의 새로운 성격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느라 보여집니다. 물론 유동성 쏠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현상, 특히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면이 시장에서는 우려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유동성 쏠림의 또 근간에는 어떤 근본적인 기업의 이익 그리고 이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의 변화와 같은 어떤 펀더멘탈적인 근거를 제시한과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분명 과거와 같은 비이상적인 가격 버블만이 시장에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는 과거 자통법 통과 이후에 은행권과 증권계 간의 어떤 첨예한 어떤 그 시장 영역에 대한 다툼이 본격적인 어떤 승부처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증권주들의 어떤 실질적인 이익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최근 이런 자문형 랩 시장에 대한 어떤 팽창 과정은 증권사들에 대한 어떤 성장 가치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증권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 병행할 필요가 높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가 2060을 하회할 때도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는 상당히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목요일에 옵션 만기, 이쪽 부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우선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금통위와 옵션 만기에 대한 변수가 있고 물론 이것이 어떤 추세를 바꿀 만한 시장 변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수 관련주에 대한 어떤 주가 움직임의 자유로움이 조금은 억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개별 선호 현상이 좀 짙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은행과 증권업종의 강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업종 순환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순번상으로 따지면 최근 또 부진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IT 업종도 다시 한번 순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최근 가격 조정이 컸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번 주부터는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은행 증권 오늘 반등하는 거 보니까 순서상 다음은 IT인 것 같다. 이렇게 또 좋은 예고도 하나 해주셨네요.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뭐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을까? 이슈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하이투자증권으로 갑니다. 김영진 부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은 아주 미묘하게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머물고 있는데 어제와 같은 이슈로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발 악재, 외국인 매도, 시장 분석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같은 이슈가 이틀째 노출되고 있고요. 시장은 또 이틀째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 낙폭 줄이는 모습, 그 모습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해외 반응은 악재가 지속되는 와중에서 그 한계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 발견되고 있는데 이 점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어제 유로존 증시 안 좋게 나타났었죠. 그리스가 2.6% 하락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주 신저가를 기록한 모습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다시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근본 이슈의 중심인 포르투갈 증시도 지난 주말에 3%대 하락 이후에 또 1.6% 추가 하락하였고요. 항상 그 척도로 보고 있는 유로존 금융주도 일제히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BNP 파리바나 소시에테 제네랄 모두 다 3, 4%대 급락이 나타났었고요. 바클레이즈도 한 1.4%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외국 증시는 다 안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 지속됐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우리 시장에서 그 시간대에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보면 어제 야간 선물 시장에서부터 안 좋은 반응은 시작이 됐었죠. 선물 매도 계약수가 어제 밤에 모두 다 합하면 1,005 계약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11월 30일 이후에 매도 계약수 기록한 그 1,233계약 이후에 최대 기록을 나타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시장 12월 상승이 시작된 이후에 야간 시장에서는 처음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시장 오늘 오전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가 한때 4,000계약 넘는 모습으로 반영되면서 오늘 오전장에 우리 시장 역시 2,060포인트를 깨고 한 2,059포인트까지 하락하는 연쇄 반응이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나마 이 시각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을 순매수로 전환해 준 게 다행이다 싶긴 한데요. 어쨌거나 변동성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커진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옵션 만기 앞두고 너무 좀 취약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약점을 다 노출시키고 있다. 이 점이 가장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 악재 사실 그렇게 겁낼 악재 아닌데 저는 오히려 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런 모습 보였다는 점이 안 좋게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의 모습 유난히 약한 모습 보였죠.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점을 그대로 반영을 시켰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나온 선물 매도 그 자체보다도요, 프로그램 매도가 한 1,400억 동반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이 1,400억이라는 수치가 절대 수치 면에서 크다고 볼 수 없죠. 하지만 이게 11시까지 단기적으로 쏟아졌고 또 외국인 주식 매도가 동반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급 공백 속에서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주식 매수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선물 매도 조금만 해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또 노출시켰다는 점이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한 11시 전후로 해서 급반전이 나타나면서 회복세로 반전이 됐죠. 프로그램 매물의 약한 모습하고 외국인의 휘둘리는 모습을 다시 노출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이 반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얼마나 취약한지를 노출시켰다는 점 다시 한번 아쉽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의 파생상품 포지션 쪽을 본다면은요, 하방을 염두에 둔 포지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보면은 쉽게 목요일 날이 순탄하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힘들죠. 어제까지 선물 누적 매도 계약수가 지난 만기 이후에 정규 시장에서 한 9,400계약 나왔고요. 야간 시장에서 어제 포함해서 양이틀 매도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누적으로 한 1,000계약 정도 매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 시장 다 합하면은 한 10,000계약 넘게 매도가 누적된 상황이고요. 또 옵션 포지션 역시 하방 쪽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약점을 노출시킨 모습, 과연 목요일에 어떻게 반응이 될까 참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장만을 놓고 보면 악재 반영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 시장의 취약한 모습 다시 노출시켰다는 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참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반전 포인트는 없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유로존 문제를 다시 좀 거론을 하고 싶어요. 유로존 문제를 우려하시는 건 부장님께서는 이것이 달러 강세를 만들고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 코스피를 안 사주고 이것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ECB, 중국, 일본에서 유로존의 국채를 사준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모두 다 반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나오는 실질적인 모습들을 놓고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한 말씀하신 대로 반전 포인트 몇 가지는 좀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 증시가 저점 대비 어제의 모습을 보면 한 1%대 정도 낙폭을 좀 줄여서 끝났고요. 더불어서 어제 달러 강세의 모습이 이틀째 진행되긴 됐었는데, 지난 주말보다 그 강도가 많이 약화됐고요. 현재 외환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뉴스로 인해서 달러 다시 약세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악화되는 그 부담이 약간 좀 덜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향후에는 좀 완화될 가능성에 염두를 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러한 재료들 우리가 처음 겪는 재료가 아니다, 이 말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 악재의 경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웠었던 그 작년에 12월 초나 작년 5월하고 8월에 겪었었던 그 조정, 그때는 뭐 큰 조정을 두 차례나 받았었죠. 12월 초는 물론 가벼운 조정이었지만, 그 당시에는요, 유로존 쪽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상황이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던 그 상황이고요. 현재는 22 쪽에서 대안이 기다리는 상황이고 또 아시아 쪽 국가들 쪽에서도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한번 참고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오늘 내일 사이에 그리스하고 포르투갈의 국채 입찰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수면하로 다시 잠복될 가능성이 큰 재료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부실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또는 북유럽 쪽으로 확산되는가의 여부는 앞으로 좀 주의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점은 중장기적인 관점의 얘기일 뿐이고요. 남유럽 문제는 확산보다는 단기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시장이 예상치 못한 악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우리가 예상해 왔었던 그 악재라는 점에서 그동안 계속 우리가 신경을 써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세 요인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오늘 장중 약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또 형성을 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4일째 조정을 보인 모습이고, 연 이틀 어제 이어서 2060포인트대에서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지수대에서 지지력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주의 그리스, 포르투갈 국채 입찰 이것을 넘기면서 또 시기적으로 한 수요일을 넘기면서 이 재료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 해소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조금 사주면서 주 후반에 오히려 걱정스러웠지만 오히려 코스피는 조금 더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결국 2060을 지지력으로 보신다는 것 같아요. 2060,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로 본다면 아까 2060 근처 갔을 때 샀어야 됐었군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수대에서는 한번 사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 상승 추세대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 그것을 앞으로도 기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 잠재해 있었던 그 악재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갈 만큼의 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계속 말씀드려왔던 악재의 뉴스화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주에 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논리도 성립이 될 수가 있겠지만 실전에서 따져보면 현재 상황에서 매도하기는 이미 늦은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대로 따지기보다는 재료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겠다. 매도 접근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미 매도하기에는 뉴스가 나온 시점이라는 점에서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이러한 얘기들은 이미 말씀을 드려왔고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 뉴스화로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는 어디에서 매수할 것인가 또 어느 업종을 매수할 것인가 이 기회를 잡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보면은 이미 낙폭 과대로 인식이 되면서 금융주 쪽에서 반등의 시도가 나오고 있죠. 또 IT나 조선주 쪽에서 종목별로 산발적으로 낙폭 회복을 하거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좀 더 약세를 보이거나 하루 이틀 더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런 주도주 위주의 재매수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알코아 실적 발표가 나왔죠.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외에서 이 주식이 하락한다 이러한 이슈보다는 그 내용 면에서 향후 경기 개선을 전망한다는 점에 더 무게를 둘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런 단기적인 악재에 대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노출된 악재에 과도한 반응을 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보죠. 그럼 지금 살만한 주저주가 들어있는 업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IT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오늘 조금 반등 있는 금융 쪽이라고 보십니까? IT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요. 금융주보다는 화학주 쪽을 보고 싶고요. 또 알코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알코아 실적이 괜찮은데 시간 외에서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 철강주 쪽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시간 외에서 하락하는 것은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하락한다 이것을 볼 필요 있어 보이고 향후에 경기 개선된다 또 철강이나 이 비철 쪽의 경기 개선이 진행될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철강이나 비철이나 에너지 쪽 주식도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T나 화학 쪽에서 한번 주도주 잘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2시 17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약 한 10여 분 흐르면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에 들어가게 됩니다. 013-3366-0110번 지금도 문자 참여해주고 계신데 이쪽으로 무료 문자 보내시면요. 내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급 분석 한번 해보죠.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정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현물 기준 3거래 연속 매도, 지금 변심을 한 건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까지 매도하는 걸 보고 팀장님께서는 그냥 어떤 차익 실현 개념이다 정도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까지 파는 걸 보고 역시 생각은 변함없으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차익 실현 개념에서의 그 물량 출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따로 이렇게 바꿀 그런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오늘 우리 증시의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마이너스 2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재차지금 약보합 수준까지 지금 상승을 하는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남유럽권, 유럽권의 재정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외국인들 입장 전환,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강화되는 그런 흐름에 좀 기인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지금 그 마이너스 20포인트에서 지금 다시 약보합까지 올라오는 부분, 왜 올라오는지를 알면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매도가 어느 시점에서 멈출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외국인들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매도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 리스크가 되는 원인이 되는 부분이 이제 유럽권의 이제 재정 리스크 이러한 부분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재료적인 측면, 루머가 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행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쪽에서 아일랜드의 채권을 이제 인수를 하겠다. 뭐 이러한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로 해서 급속도로 이 외국인들의 선물 기조가 순매도 포지션에서 이제 급속도로 순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요. 분위기 자체를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관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오전과 오후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기조 자체는 외국인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분위기가 내일 정도에 전환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현재 그동안 좀 올랐던 이 핵심 업종, 이 대장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전자 쪽과 이제 운수장비 뭐 이런 쪽을 갖다가 매도를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그 방향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 대신에 다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가중화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비중을 축소했던 전기전자라든가 운수장비 쪽으로 비중을 다시 늘리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 2,400억의 순매도, 특히 대형주 쪽에서 2,70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전기전자 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전기전자 오늘 1,56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면서 집중적으로 매도를 좀 늘리는 뭐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운수장비 쪽도 870억의 순매도 흐름, 그리고 유통 쪽에 240억, 그리고 서비스업 쪽에 230억의 순매도 흐름을 주고 있고 여타 다른 업종으로는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 금융주 쪽으로 순매수가 이제 포커스가 잡혀 있는데 여전히 시장은 이제 추세 트렌드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 여전히 이 전기전자 쪽으로 순매도를 하지만은 입장 변화가 내일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도하는 쪽이 이제 뭐 크게는 없습니다. 전기전자 쪽에 한 200억 그리고 유통 쪽에 240억 가량 순매도하는 거 제외하면은 골고루 순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철강 금속 쪽으로 340억의 순매수 그리고 건설업 쪽으로 260억 그리고 금융업 쪽으로 특히 이제 그 보험업 쪽으로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140억 가량의 이제 그 보험업 쪽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전반적인 기관 쪽의 움직임은 관망 내지는 순매수 기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현대차와 만도 그리고 현대산업, 신한지주, 삼성생명, 대우증권 등을 이제 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장중의 그 상승폭이 10% 이상 넘는 이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시장 회복 시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제 그 수급의 강세와 더불어서 상당히 조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오버슈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만도와 대한항공 그리고 OCI, 호남석유 그리고 포스코 GS, 현대모비스 등을 순매수를 하면서 기관들의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2-3%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은 외국인이 그리고 보험은 기관이 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건설에 현대산업은 정말 기관이 무섭게 담는군요. 근데 IT는 외국인들이 지금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한 내일 정도 다시 사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었고 앞서서 김용진 부장과 김영렬 연구원 모두도 IT에 이제는 매기가 한 번쯤 쏠릴 자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IT가 내일쯤 매기가 들어온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닐런지 마감 전략 조금 구체화시켜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외국인들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럽권의 이제 재정 리스크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빠졌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주도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전자 쪽이 이제 낙폭이 좀 과대했던 부분, 이러한 부분이 이제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재차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전일, 오늘 새벽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추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430.85포인트를 이제 달성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시점 대비로 해서 상당히 좀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IT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부분은 실적의 발목을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추세, 글로벌 추세와 이제 동떨어져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수급이 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들이다라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터닝하는 포인트는 현재 중공업 조선주가 먼저 터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와 이제 이 반도체라든가 이 전기전자 부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내일 정도 어느 정도 터닝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매수의 접근 상당히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이제 옵션 만기와 이제 금통위의 이제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고요, 통제가 가능한 하나의 그 이벤트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벤트가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급만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받침이 된다 이러면은 충분히 주도 업종이 다변화되면서 대형주를 비롯해서 이제 중소형주까지 아우르는 폭발적인 하나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수급에 꼬였을 뿐 IT에는 왠지 외국인들이 다시 사줄 것 같은 분위기. 일단은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부터 얘기를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요. 그다음에 최일종 팀장님의 관심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5개 종목이 들어있는데요. 때마침 IT주 하나가 눈에 띄는군요. 삼성 SDI. 오늘 손절 가격이라고 얘기하셨던 17만 원을 하회를 했고, 지금 현재가도 역시 하회된 16만 9천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도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삼성 SDI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흑산백이 나오고 있지요. 이제 고점 대비로 해서 18만 5천 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 지금 현재까지 16만 9천 원까지 지금 도달이 돼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수급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시간적으로는 이제 크게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은, 오늘 외국인들 16만 5천 주의 순매도, 이러한 포지션이 이제 내일 정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다시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된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이 반등의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7만 원을 제가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렸습니다만은 업황이라든가 이제 수급 부분, 단순하게 이러한 수급 부분이 꼬였다라고 한다 이러면 하루 정도는 확인하고 가자, 이런 개념에서 하루 정도 이 손절가를 하회했습니다만은 하루 정도는 더 묵혀서 내일 정도 다시 재평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 SDI는 17만 원이 좀 하회는 했지만 오늘은 매도하지 말자, 내일 왠지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셨고요. 이 밖에도 삼성중공업과 현대상사, 삼성카드에 대해서 추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 짧게 한 종목 정도는 얘기를 더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장중 오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낙폭이 깊어졌었죠. 네. 오늘 밑꼬리를 달고 21선까지 재차 안착시키는 그런 강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이 먼저 치고 올라오고요. 그 이후로 해서 이제 삼성중공업 그리고 여타 이제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는,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이 중공업 조선주들 어느 정도 이 반전의 포인트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후부터 해서 이러한 반전의 포인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일 이후로 해서 이제 이러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회복시키면서 어느 일정 수준 상승 트렌드에 다시 동참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추가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더 사도 되고 삼성 SDI는 팔지 말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좀 날씨가 춥죠. 거기다가 이제 이 석유, 이 정제 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SOE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을 갖다가 매수가를 갖다 추천을 드리면서 조금 이제 시간적인 갭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봤을 때가 91,500원이었죠. 91,500원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92,800원까지 추가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사의 그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은 이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유사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이제 한파로 인해서 석유 수요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정유사들의 이제 새로운 추가적인 이익을 갖다 주도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정제 마진 부분인데요. 3분기 때에는 이제 그 배럴당 5.6달러의 정제 마진이 나오는 시점에서 4분기에는 6.8달러로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실적 부분에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틸렌 가격과 이제 합성 수지 쪽의 이제 마진 부분인데 화학 섬유 이 원자재 가격의 이제 그 강세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마진 개선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이제 춘절 이후에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 이 업계에서 이제 그 이 전망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현재 가격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갖다 보실 텐데요. 일단은 매수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뭐 제가 이 매수를 갖다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할 때 91,500원까지 이제 그 현재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강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가 부분부터 9만 원까지 분할 매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현재 시점에서 1차 매수를 한번 거래드려 보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1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당히 좀 뭐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11만 원 부근에서 재차 평가를 좀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21선이 이제 하회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88,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솔 오늘 3% 뛰고 있지만 9만 원부터 지금 현재가까지 분할로 담아보자. 단기적으로 11만 원까지 예견을 해주셨네요.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로부터 내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답도 지금부터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동양종금증권 부평지점에서 박현상 대리가 나와주셨고요. 제 오른편에는 HNBS의 김도영 팀장도 앉아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가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장 마감 30여 분을 채 남겨두고 2083까지 올라왔는데 오히려 오늘은 이상하게 코스닥이 마이너스권으로 끝나고 코스피는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박현상 대리님, 오늘 같은 날 유로존 이제 악재는 더 이상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가장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오전 중에 좀 약간 증권사에서 여러 좀 쪽제된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약간은 빠졌다가 다시 그것이 큰 위기가 아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장은 다시 상승 반전하고 있는 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일단 기존에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 제가 한 3주 동안 안 봤는데 오늘은 5일선이 약간 회복을 하는 듯이 보였으나 보시면 아시다시피 5일선이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 5일선 위에 코스피 종합지수가 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도주 및 시장에 대한 저평가 수혜주들은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내일 옵션 만기일인 것은 주식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만기일 전에는 기간의 물량 자체는 일반적으로 청산이라든지 혹은 가지고 물량 좀 내놓을 수가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기가 쏠리지 않는 코스닥 주식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회복세가 좀 더딘 것 같고요. 코스피 주식은 그나마 외국인들이 오늘 좀 팔고 있긴 하지만은 그 기간 매수에 의해서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승장
시장의 기본적인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5일선이 꺾이지 않는 한, 그리고 5일선이 꺾여서 200일선이 지지하는 뭐 2047포인트 정도가 오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시장 투자에 대해서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5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도주 그리고 저평가주에 대한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것 봐라. 조정을 이렇게 얕게 받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사는 게 유효한 장이라면 뭘 사야 되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으면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에 들어왔던 측면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 변동성 부분은 오로지 선물 시장에서 나왔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어제 이후에 쌍끌이 매도 부분에서 출혈했던 측면, 그리고 또 다시 재차 그것을 핑계 삼아서 다시 순매수 기조로 들어왔는데요. 유럽발 위기라든가 국내 시장의 체질이 변선됐거나 체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측면은 보시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입니다. 어제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주에 들었을 경우 특히 옵션 만기를 도래하는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파생 쪽에서의 포지션으로 해서 단기적인 급등 이익 실현 부분에 대해서 파생 시장에 대해서 조금 손바뀜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야 된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눌려있는 종목들도 특히 업황 부분에서 눌려있는 것들을 살펴보는데 하지만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동결이나 인상 수혜가 발생될 수 있듯 건설과 은행 그리고 보험주에 대해서는 신규 편입은 좀 자제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IT 부품주와 자동차 부품주 연일 급등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인식이 조금은 살짝 6거래일 대비해서 과열 국면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아토를 비롯해서 SL과 같은 경우 화신과 같은 평화 종목 모두 다 조금 과열 공상이 됐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11선과 21선 중간치 가격까지 눌림목 구간이 되는 것들만 해서 재차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내리고 있어서 내가 가진 종목이 어디까지 지금 내려왔는지 정도 가격 체크가 조금 기술적으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IT 자동차 부품주 들고 계신 분에 한해서 문자 더 추가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끝번호 6910 쓰시는 분의 종목입니다. 글로비스 지금부터 볼 텐데 15만 6,481원이 지금 평균 매수가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45% 물량도 꽤 많이 갖고 계신데 계속 가져가도 됩니까? 목표가는 얼마까지 잡아볼까요? 하셨습니다. 현재 가격이 한 16만 원 한 초중반 정도 되니까요. 지금 조금은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예. 글로비스에 대한 차트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현대 기아차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항상 현대 기아차가 돌 때는 뭐 글로비스 같이 도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제까지는 매매의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최근에 10월부터 12월까지 현대 기아차가 박스권에서 계속 놀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비스 역시 단기 정도의 그 오버슈팅이 있었으면 빼놓고는 계속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신 가격이 15만 6,418원 정도. 일단은 사신 가격대에서는 좀 올라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결론을 드리자면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순매수 들어오시는 보면은 일단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은요. 계속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기관들이 최근 한 6거래일 정도 전부터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인 만큼 최근 정도의 수익률이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측면. 즉 계속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끊이지 않는 한 글로비스 종목은 앞으로 자동차 주에 대한 그 전망이 좋듯이 글로비스 운송주에 대한 역시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 컨센서스 대비해서 일정 부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의 의견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가는 당연히 차트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전고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는 지금 꺾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16만 3,500원대 가격에서 전고점 부근 17만 7천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일단 17만 7천원대까지 두시고요. 올라가게 된다면 일부 물량을 차익 실현하신 다음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역시 계속 트레이딩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 가져가도 되나 하셨는데 홀딩 맞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7만 7천원 전 고점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로비스에 대한 상담이었고요. 다음으로는 4161님의 종목인 유비케어를 한번 볼까 합니다. 3천원에 매수하셨고 20%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고 매수 타이밍을 물어보신 걸로 봐서
추가로 더 살 때 그 추가 매수 타이밍을 물어보신 건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이 헬스케어 테마들이 다 반짝 오르는 분위기잖아요. 네. 일단은 헬스케어 테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국책과제로 해서 신성장 동력의 의료 산업을 확장시키겠다는 분에 연일 급등했던 측면이 조금 발생했었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은 소형주에 대해서 테마세가 붙었을 경우에 공격적으로 차익 실현이 매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SK그룹에 대해서 인수된 이후에 IT 솔루션 쪽으로 해서 US케어의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당뇨관리 시스템에 대한 핵심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하지 그쪽에 직접적인 매출 드라이브가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제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바이오스페이스의 체성분 분석기 그리고 코오롱 아이의 원격 진료 부분, 인피니티 헬스케어 의료 영상 전단 저장 장치 부분에 대해서 연일 US케어가 가는 부분에서 유비케어 같은 건 가지 못했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 부분에서 선도 주체가 전혀 없다라는 측면이 그렇게 사업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테마 형성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선에 대해서 안착을 했던 시도는 좋았었습니다. 좋았었지만 그래도 올라가지 못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했던 가격 대비해서 이익 구간에 발생이 되는 측면을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향후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의료산업의 US케어는 분명히 시장 성장성은 강하게 모멘텀을 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고점 부근이었던 3,200원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3,220원 정도에 잡혀있는 부분에서 단기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개인들 물량들이 현재 잡혀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3,230원대 오늘 고점 부분을 안착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셔야겠고요. 이런 부분의 테마를 형성해서 가지고 가는 종목의 경우는 어떻게 전략을 펴야 되느냐. 21선에 대해서 눌림목 구간을 재차 지지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테마의 소형주일지라도 21선에 대한 심리선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고 다시 재차 올라간다면 그 테마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봉상에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아직까지 21선과 61선에서 정배열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5일선과 11선을 강하게 지난주에 올라탔을 때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비케어 3,230원에 일단은 안착하는 거 지켜보자라는 얘기 하셨고요. 무엇보다 테마 자체가 죽지 않으려면 21선이 깨는 일이 나타나선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한번 긴 안목에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9315님의 종목인 한솔 CSN 보겠습니다. 한솔그룹 물류 전문 회사인 CSN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셨는데 2,38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비중이 60%나 됩니다. 얼마의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비중 자체를 보면 상당히 많으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이 2,230원, 매수가가 2,380원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이 가격을 한 달 이상 지금 횡보를 하는 중인 것 같아요. 멀리 창원에서 보내셨는데 꼭 상담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솔그룹 계열의 물류 전문 유통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솔 계열사들의 재무 리스크라든지 최근에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몇 달 전쯤에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건설이 워크아웃이 들어간 얘기가 나오면서 좀 차트가 어떻게 보면 좀 어그러진 모양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에 대한 종목을 선택하실 목적은 물류회사가 간다라는 목적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액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주식을 사실 수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의 그 사신 분들에 대한 왜 사셨는데 논리가 있을 텐데 논리상으로는 아직까지 그 논리가 발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965억 정도 매출액이 나온 상태에서 19억 정도, 영업이익률은 2.26% 정도. 물론 전년 3분기 대비해서는 꽤 높이 오른 수치이지만은 어떤 계열사들의 재무 리스크 부담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수급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쨌든 좀 최근에 외국인들 그나마 좀 들어오고 있지만은 일단 아직까지 수급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좀 많이 사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유통주식수가 좀 그만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차트가 우상향하지 않고 시장의 반응을 좀 기다리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이 위로 지금 차트를 그려드린 것처럼 위로 좀 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면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온다든지 혹은 증권사 커버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증권사 커버 레포트가 나온다든지 뭔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실어줄 수 있는 동인이 좀 제공되어야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분위기 자체는 외국인들이 조금씩은 매수를 하고서 지금까지 빠지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지만
한 번에 매수한 가격만큼은 바로 치고 올라가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결론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매출액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어쩌면 재무 리스크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 두 가지 양존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홀딩을 하시면서 차트가 깨지지 않는 한은 홀딩을 하시면서 외국인 매수는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과 확인하시면서 홀딩한 전략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모멘텀이 발현이 되게 된다면 충분히 정고점 부분 2,750원 부분까지는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좀 차트를 다 그려보면은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 부분이 될 텐데요. 박스권 중반 부분 2,500원 부분이 오게 된다면 충분히 차익 실현까지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겠다. 근데 간다면 2,500원까지도 일단 단기 목표가로 1차 목표가로 상정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2019님의 종목인 테크노세미캠 한번 볼까 하는데요. 34,050원에 사셨다고 하셨고 20% 정도 비중. 현재가가 33,650원. 그러니까 요 며칠 전에 사신 것 같아요. 신고가 내고 약간 지금 눌려있는 자리인데 아마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문제를 안 보내셨는데 아마 지금 최근에 샀는데 얼마까지 더 갈까요?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으로 저도 정말 한번 보이는데요. 테크노세미캠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LCD 패널 중에 각막 부분에 얇게 하려고 하는 패널의 싸움이 좀 붙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본사 같은 경우는 전공정 화학약품 처리업체라고 보시면서 시각 쪽 부분에 대해서 사업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엔 들어서 ENF 2차 전지 전해액 쪽 부분에 갖고 있는 게 동사와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는 ENF 테크놀로지 좀 있는데요. 그 측면에서 테크노세미캠이 시장 대비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업황 부분 대체에서 좀 더 공격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드라이브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하이투자증권을 비롯해서 OLED 사업 부분에 직접 수혜라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매수했다는 게 있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가 지난 11월에서 최근 들어서 왔었던 등배 구간에 대한 한 주당 대략적으로 5,000원 정도의 갭 정도가 발생합니다. 한 번과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강한 돌파를 하고서 눌려있는 측면인데요. 자, 시청자분께서 살펴보셔야 될 게 33,100원이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면 아직까지 이것이 정확히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때 직전 고점은 어디까지 보겠다. 33,000원에서 살펴봤을 때 38,000원까지 1차 목표가 36,800원은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봉상에서 일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눌림목의 손절 라인을 만약에 잡아야 된다는 측면일 때 일단은 29,400원의 손절 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9,400원 손절, 36,800원 단기 1차 목표가 얘기였습니다. 아몰레드 테마, 삼성이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테크노세미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5727님의 종목인 에코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12,900원이 매수가신데 현재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곤 하나 10,000원이 채 안 되는 9,380원입니다. 그것도 오늘 2.5% 상승한 결과인데 비중이 20% 역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손절가 그리고 재매수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유효하다면 재매수 시기까지 알려달라고 하셨네요. 네, 방금 전 상담을 통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기본적인 동의는 다음 분기 매출액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에서 확인되는 순간 그 주가로 폭발적으로 시연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까지 에코프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돈을 조달하는 목적, 자본을 조달하는 목적은 주식 발행과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채권 중에서는 주식 관련 사채, 전환사채, CB와 그리고 BW, 신주 인수거부 사채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동사는 3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66만 주 정도의 신주 인수권 혹은 전환사채 물량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재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혹은 물량에 대해서 하방 압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들이 참여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소재를 만든 양극화 물질, LG화학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충분히 성장성 면에서는 베팅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되긴 하지만 지금 공시를 좀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그런 BW라든지 혹은 CB 물량이 다 전환이 돼서 물량이 다 출하되었다라고까지 확인이 되는 순간 그때 뭐 주가가 2만 원에 돼 있든 3만 원에 돼 있든 어제 성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때 사셔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사신 가격이 12,900원 정도라면은 꽤 오랜 가격에 좀 어떤 12,900원 온 가격이 작년 3월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1년 정도 좀 물려 계시기 때문에 꽤 좀 가슴이 아픈 거 생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좀 단기간 목표가로는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박스권 바닥권에 형성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 가격은 11,000원 정도. 원래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3분의 1에 3분의 2 정도 중간 가격인 10,000원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차트적으로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은 매수가인 12,900원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지금 비중을 20% 정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바로 손절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종목에 대해서 대형주도 충분히 지금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고요. 팀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IT 부품주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도 역시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소위 좀 시장 주도주라든지 우량주로서 갈아타지면서 일단 종목에 대한 주식 보유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무작정 매수가가 올 때까지는 기다리지 마십시오. CB 물량, BW 물량 다 나왔는지 체크 꼭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9984님이 두 번이나 문제를 보내셨기 때문에 짧게라도 꼭 저희가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LG 디스플레이 46,650원에 25% 갖고 계신데 오늘 121선도 깨고 있습니다. 38,500원.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계속 보유해야 됩니까? 손절가 필요하다면 알려주십시오 하셨어요. 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바로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다는 것은 투신의 매도 부분의 강세대 부분에서 외국인들마저도 순매수 기조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저점 부분에서 저점을 연결했던 자리인데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점을 개파락 이후에서 올라타지 못하는 측면에서 연일해서 강하게 밀렸다는 측면 한번 보이시죠. 이런 측면을 살펴볼 때 또다시 이 부분에 저점을 갱신했다라고 살펴봤더니 또다시 오늘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수급 변화가 일어나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일단 LG 디스플레이 동사 같은 경우는 손절을 좀 나가셔야 되는데요. 이 측면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종가 부분에 38,55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1차 마지막 최종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손절 라인까지 살펴보는데 그 가격대가 바로 37,150원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주봉을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에서 지난 2주 동안 최근 들어서 견뎠던 부분에 봐도 38,550원짜리였습니다. 그 뒤에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손절 라인을 좀 더 기다리고 싶으시다면 37,150원은 말씀드리겠으니까요. 반드시 지키시면서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수급이 완전히 깨졌고 차트가 무너졌다는 거 분명히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7,150원 LG 디스플레이 깨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잘 한번 지켜보시고요. 우리 김도윤 팀장님의 어제 IT주, 삼성 테크윈 한번 AS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10만 원 깨지긴 했는데 뭐 싼 가격에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차트도 좀 불안하다는 생각도. 네, 일단 차트상 불안하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21선에 대해서 돌파를 못하고 그것이 저항선으로 심리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측면이지만요. 어제 말씀드렸죠. 98,500원으로 10만 원. 우리가 당장 매수해서 강하게 이익 실현을 하자라는 측면이 아니라 모아가보자. 1분기 실적 부분까지 모아가자는 측면을 보셨으니까 차트를 보시면 말씀드리는데 일단 98,900원, 98,500원에서 10만 원까지 매수 진입한다. 지금 현재 지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을 때 97,600원에 대해서 단기 만약에 단기 성향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손절가 라인은 97,600원을 잡으시는데요. 우리의 최종 포트에 편입했던 손절가는 95,600원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박현상 대리님의 AS도 끝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만도를 1월 4일날 화요일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4%나 뛰어요. 다른 자동차주하고 상관없이. 네, 일단 뭐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뜨게 된다면은 당연히 부품주로 매기가 쏠릴 수가 있다라는 논리에서 만도에 대한 추천을 드렸었던 경우고요. 뭐 다행히 뭐 일주일 만에 바로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뭐 13만 원 정도 가격이 온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이었었고요. 뭐 살짝 좀 놀리는 가격대에 잡으셨으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가격. 뭐 아직까지도 목표가에 대해서는 14만 8천 원 정도 좀 어떻게 보면 전 고점 부분까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안성차 업체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기가 끝나지 않는 한 부품주 역시 계속 갈 수 있다는 생각. 뭐 만도라든지 현대 모비스 같은 현대 계열사 관련 주식들도 지분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요인들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 꼭 포트에 계속 담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14만 원 후반대 오가지고 전고점 부근에서 만약에 그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을 하되 꼭 물량은 쥐고 계시는 편이 좋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전 고점 부근까지 가도 쉽게 팔지 말라. 만도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만도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현종금증권 박현상 대리 그리고 김도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할 것 같은데요. 어제 빠졌던 5포인트 오늘 고스란히 채우면서 2080선 중반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너무 달렸을까 오늘 살짝 쉬어가는 자리 나올 것 같네요. 전 장 끝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